자, 이 문제는 문제 길이가 길어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문제의 맨 끝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제 맨 끝을 보면은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하여 무언가를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가 있었음을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보여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그동안 뭘 많이 풀었냐면은 실근의 존재,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함을 보이는 거를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많이 풀었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음을 하는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어떤 방정식의 실근을 의미하는 것이겠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지금 문제에 나와 있진 않지만은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것을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보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사이값 정리가 뭐예요? 일단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쓰는 정리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복습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 말 자체가 어떤 닫힌 구간,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이제 함수 기호를 hx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정의역의 왼쪽 끝점인 A에서는 HA가 함수값 HA가 그리고 이제 양쪽 오른쪽 끝값인 B에서의 함수값 HB가 서로 부호가 다른, 즉 두 개 곱하면은 0보다 작은 이러한 성질들을 만족하는 함수 HX를 지금 문제에는 어떤 함수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왼쪽 끝점, 오른쪽 끝점에서 함수값 부호가 다른 이러한 함수 hx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쭉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문제 상황에서 계속 어떤 변수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간이라는 거는 대부분 눈치를 챌 수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변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마도 시간이 되겠다. 시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각 t에 대한 어떤 함수 ht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문제 풀기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 처음 이러한 문제를 풀면 틀리는 게 선생님 볼 때는 정상이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일단 스스로 굳이 풀어보고 싶다 하면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시각 t라는 것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의 시각을 의미하니까 이 t라는 것의 범위는 9 이상 15가 되겠죠. 오후 3시는 15시니까. 그래서 닫힌 구간 이 녀석은 바로 9에서 15까지의 닫힌 구간이 된다는 것을 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ft라는 함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자, t를 내가 저렇게 잡았다는 거는 이 가로축이 시각 t라는 거겠지. 그리고 9부터 15까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t가, 즉 시각이 9에서 15까지, 즉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변하는 동안에 무엇이 쭉 변하는지를 보니까 위치가 변하죠. 그래서 희순의 가족이 오전 9시에 서울을 출발했댔으니까 처음에 여기서 출발해서 오후 3시에는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부산에 도착했댔으니까 서울에서 떨어진 거리가 이제 이만큼 이렇게 거리가 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ft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을 하자면은 시각 t에서 희순애가 서울에서 떨어진 거리를 ft라고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사실 서울과 부산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이 상수함수 y = k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k는 거리의 최대값인 서울과 부산 사이의 거리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영상을 멈추고 아마 스스로 풀어보시면 어느 정도 풀릴지도 모릅니다. 자, 하나만 힌트 더 드리자면, 실근의 존재성,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성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어떤 방정식 이꼴 0 형태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실근을 논하였다라는 거 이제 좀 염두에 두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영상 멈추고 스스로 생각을 해봤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그 다음 과정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서울을 출발해서 오후 3시에 부산에 도착하였고까지가 FT의 역할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튿날 과정이니까 이거는 FT하고 사실 무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이
함수 ft로 표현되는 거고, 이튿날 과정은 또 다른 함수 뭐 gt라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함수를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t라는 것은 이튿날 시각 t일 때, 이튿날 역시 시각은 9에서 15까지 변하잖아요. 시각 t일 때 이번에 역시 서울에서 떨어진 거리, 이것을 이제 gt라고 해보면은 다음 날은 이튿날은 이제 얘네가 희순애가 부산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떨어진 거리가 최대치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오후 3시에 서울에 도착하니까 점점 서울까지의 거리가 줄어들겠지. 얘가 gt입니다. 그러면 딱 봐도 이렇게 중간에 만나는 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직관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시각을 뭐 C라고 한다면 이 C에서 만족하는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을 만족하냐면 ft의 함수값과 그리고 함수 gt의 함수값이 x값이 C일 때요. 같습니다. 자,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fc-gc가 0이란 말이고요. 다르게 이제 우리는 계속 방정식으로 문제를 이끌고 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는지를 적어야겠지. 바로 이 방정식에 근이 C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성을 보일 때 그 방정식이란 항상 우변이 0인 어떤 방정식이었단 말이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생각을 하라 했죠. 여기에 사실 들어가야 된 것은 ft-gt라는 거지. 자, 이것을 좀 예쁘게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나는 얘를 하나의 함수로 잡아야 돼. 자, 함수 ht를 정의를 합시다. ht를 ft-gt라고 정의를 하자. 그러면 ft와 gt 모두 9에서 15까지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뺀 ht 역시 연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뭘 만족해야 되냐면 이렇게 t 값이 9일 때 그리고 15일 때, 즉 양쪽 끝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야 되죠. 그래서 h9와 h15의 부호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h9는 f9-g9죠. 근데 f9는 오전 9시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니까 서울에서 이 희순애가 떨어진 거리니까 F9가 0이 되죠. 그죠? 그리고 G9는 K가 되죠. 따라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K이기 때문에 이제 얘는 음수이고요. 그 다음에 H15는 F15-G15인데 얘는 K-0이 돼서 이제 양수가 되지. 그래서 하나는 음수, 하나는 플러스 양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양쪽 끝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른 거 맞지? 그래서 ht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x값이 9일 때는 음수를 찍고요. x값이 15일 때는 양수를 찍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서 ht라는 함수가 연속이니까 분명히 이렇게 실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따라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HC가 0. 즉, 자, HT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기억하시고, FC-GC가 0. 즉, FC = GC. 이게 이제 그 첫째 날 서울에서 떨어진 거리. 이게 이제 이튿날 서울에서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서울에서 떨어진 거리가 첫째 날, 이튿날 같아지는 그러한 지점이 반드시 9와 15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했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겠고 상당히 함수는 물론이고 이 변수 역할하는 t까지 스스로 생각을 해내서 함수를 직접 처음부터 다 빌드업해서 만들어야 되는 아주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값 정리해서 이토록 어려운 것도 물어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되 이 문제를 확실하게 복습을 하시면 사이값 정리에 관한 웬만한 문제는 다 스스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수학 문제를 창의적으로 수학적으로 사고해서 푼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거는 수학자 또는 타고난 수학적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하는 것이고
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의 수학은 사실상 시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는데 접선의 개수는 앞으로 문제에서 자주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끔 등장하는 일종의 테마인데 접선의 개수는 크게 풀이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애초에 시험 공부 측면에서 풀이 방법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수학자가 될 것이 아니라면 항상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거 약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제 약간 시험 공부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역량도 중요합니다. 자, 크게 어떤 풀이 두 가지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그래프 그려가지고 관찰하는 접근 방법이 있고요. 꽤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금 더 비교적 시간이 덜 걸리는 첫 번째 풀이. 즉, 그래프 개형으로부터 답을 좀 쉽게 구하는 방법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그냥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좀 쉬운 게 여기 보면은 그래프를 그리기에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없이 곡선의 식이 완전히 다 나와 있죠. 여기에 뭐 K가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지, 그지? 그래서 그래프를 충분히 그릴 수가 있습니다. Y축 대칭인 2차 함수고요. 위로 볼록한. 그리고 Y절편이 4인. 그래서 좌우 대칭인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점도 2,K라고 아예 X값이 2라고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 2,K라는 것은 K값의 부호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지만 어쨌든 이 X 이꼴 2라는 요 직선 상에서 움직이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미리 답을 좀 관찰하는 거는 이 2,K라는 점을 요 회색 세로선이 있죠. 이 위에서 스스로 움직여가면서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 선생님은 저기 위에서부터 내려오겠습니다. 만약에 2,K가 여기 있다면 2,K라고 하지 않고 이제 A라고 할게요. 여기 있다면 여기서 접선은 대충 그어봐도 하나, 두 개 이렇게 두 개 그을 수 있죠. 자, 점 A를 이제 조금 더 옮겨 보겠습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역시 두 개 그을 수 있지. 지금 개수가 두 개라는 거 기억하세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도 하나, 두 개 그을 수 있죠. 자, 여기 내려오면은 이제는 접선이 딱 하나밖에 안 끄입니다. 하나를 더 그을려 해도 그을 수가 없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안 그어지죠, 접선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두 개였는데 여기 오는 순간 딱 하나가 됐죠. 이런 식으로 접선의 개수는 어떤 영역에서는 반드시 몇 개, 또 어떤 점에서는 반드시 한 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이점에 도달할 때마다 접선의 개수가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이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점이 여기 있으나 사실 큰 차이 없는 거 아시겠죠? 근데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지. 그래서 어떤 확실한 차이가 딱 생기는 순간 접선의 개수가 변할 때가 많다. 이거는 좀 배경지식으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 점을 딱 지남과 동시에 밑으로 내려가면 또 달라지겠지. 여기서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럼 아마도 이 점이나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점의 위치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도 역시 접선을 그을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몇 개? 0개.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개수는 그 그래프를 통해서 좀 비교적 쉽게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딱 봐도 K가 0보다 크면은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고, 하나면은 곡선상에서 한 개만 그을 수 있고, 0보다 작으면은 앞만 눈 씻고 찾아봐도 접선을 그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보통 객관식 문제에서는 그냥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관찰만 해도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풀이, 식을 통해서 정말로 증명하듯이 엄밀하게 보이는 방법 이제 이것도 중요하니까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식을 쓴다는 것을 보통 대수적 풀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수적 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제 출발을 할 텐데요. 점이 지금 2,K입니다. 2,K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교과서 앞에 돌아가서 접선의 방정식 부분 복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접선의 방정식을 줄여서 EQ라고 좀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었죠. 곡선 위의 점에서 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 유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진 유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곡선 밖에서 끈 접선을 구하는 유형. 이렇게 크게 문제가 하나, 둘, 세 개, 세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그 말은 문제에 주어진 점이 곡선 위의 점이냐 그리고 곡선 밖의 점이냐에 따라서 문제 풀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 2,k라는 점이 곡선 위의 점인지 즉 곡선 상의 점인지 아니면 곡선 바깥에 있는 점인지를 분리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 1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 2,k라는 점이 곡선 위, 즉 곡선에 지나는 점인 경우 자, 두 번째는 이 점이 곡선 밖의 점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눠 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2,k라는 점이 곡선 위의 점인 경우에는 사실상 2,0인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이 말은 곧 k가 0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반대로 k가 0이 아닌 경우는 이 점이 곡선 밖의 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곡선 위의 점인데 그냥 대충 제가 그래프 그려봐도요. 2,k가 여기 있으니까 한눈에 봐도 접선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수적인 풀이는 그냥 생략하고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접선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점이 곡선 밖의 점인 경우는 대충 그림을 그려봤을 때 뭐 2,k가 이런 데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문제 1, 2, 3번 유형 중에서 이거는 뭐에 해당해? 세 번째 거에 해당하잖아. 세 번째 유형은 선생님이 풀이 방식을 아예 달달달달달달 외우라고 했었죠. 가장 중요한 거 뭐? 접점의 좌표를 스스로 두는 것부터 출발을 하라고 이거 외우라 했지. 그래서 지금쯤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자, 2,k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점 있죠? 이것의 좌표를 내가 직접 t, ft, 즉 마이너스 t제곱 4 이렇게 두는 것부터 풀이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대충 적어보면은 y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 이꼴 마이너스 2t 곱하기 x 마이너스 t. 자, 그리고 이 직선이 2,k를 지난다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이거 다 예제 3번에서 했던 거잖아. 앞에서. 그지? 그 앞에서 접선의 방정식 예제 1, 2, 3번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문제 풀이를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아마 수학 성적이 뭐 한 5, 6등급 이하 5, 6, 7, 8, 9등급 되는 친구들일 텐데 그러면 이거 그냥 안 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는 접선의 방정식에 관한 그 교과서 예제들은 적어도 다 마스터했다는 전제하에 도전하는 심화 문제예요. 그런 친구들은 이 접선의 방정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얘가 2,k를 지나니까 여기다가 x에 2, y에 k를 대입을 합니다. 자, 대입을 하면은 k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2t제곱 싹 다 오른쪽으로 몰아주면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k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기억이라고 하고 좀 볼게요. 좀 상위권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 이거를 100% 마스터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접선의 개수입니다. 근데 접선의 개수라는 말은 사실상 이 접선이 요거잖아요. 그죠? 이거잖아. 이거. 어디 갔노? 이거잖아. 이 접선의 개수는 사실상 t의 개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보면 알다시피 이 점이 여기 있으면은 접선을 이렇게 두 개 그을 수 있고 접점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개수나 접점의 개수나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접점의 개수라는 말은 곧 이 스몰 t의 개수하고도 똑같아. 그지? 근데 이 스몰 t는 정체가 뭐야? 이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요 별표 표시한 요거 있죠? 별표로 표시한 이 내용
이거는 수학 개념처럼 아주 통달하셔야 됩니다. 뼛속까지 깊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당연히 영상을 나중에 다 멈추고 나서 듣고 나서 개인적으로 노트에다가 옮겨줬고 이거를 남에게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뼛속 깊이 본인이 이해를 하셔야겠죠. 뭐라고 더 말을 못 하겠네요. 자, 근데 또 요거는 뭐에 대해서 결정됩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2차 방정식의 실근 개수는 판별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 그래서 판별식까지 문제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 기억이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한번 구해보자. 근데 이제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버전에서도 충분하겠지. 그래서 보면은 4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어서 그냥 K가 돼요. 자, 그 말은 정리를 하면 K가 일단 우리는 K가 0이 아닌 경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K가 0보다 큰 경우와 K가 0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되죠. 자, K가 0보다 크면은 이 기억이라는 저기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이고 그 말은 기억의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란 말이고 그 말은 T가 두 개란 말이고 그 말은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것과 똑같은 말이고 이것과 똑같은 말이고 이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게 암기 수준이 아니라 이해까지 되셔야 됩니다. 나중에 복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K가 0보다 작은 경우는 기억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뜻이고 그 말은 이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따라서 접선을 그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수적인 풀이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K가 0인 경우는 접선을 한 개 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K가 0보다 큰 경우는 두 개, K가 0보다 작은 경우는 하나도 그을 수 없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관찰했던 것과 똑같은 결론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